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프리랜서와 독립계약자를 위한 새로운 노동법이 또 발효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잘못 구분해서 노동법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효되는 법안은 이 프리랜서들에게 어떤 법적인 보호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까? 네, 법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나 독립계약자들은 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계약금을 받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또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근로자와 일을 할 때 이제부터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현재는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일하는 독립계약자와 프리랜서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 조례라고 하는데요. Freelance Worker Protection Ordinance라고 알려진 이 조례는 이미 벌써 뉴욕이나 미니애폴리스 또는 시애틀에서 발효된 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사업을 안 하니까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캘리포니아 다른 시의 사업체라도 이 법을 준수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저임금과 유급병가도 이 로스앤젤레스시는 유독히 캘리포니아 다른 시보다 더 높고 기간도 긴데요. 결국은 다른 시도 LA시와 다를 바 없이 조만간 비슷한 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는 LA시에서만 적용되는 노동법인가요? 현재는? 네, 맞습니다. 아하, 네. 네. 그러면은 새로 발효되는 프리랜서 보호법은 그러면은 LA시의 모든 고용 기관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체에게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물론 현재 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LA시 안에서에 있는 사업체로만 제한이 되어 있고요. 예. 다만 비영리 단체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 노동법들을 보면 보통 직원이 5명 이상 돼야 된다, 아니면 50명 이상 돼야 된다는 직원 수의 조건이 있는데요. 예. 이번 법은 그런 숫자 제한이 없이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몰 비즈니스나 중견 또는 대기업에 차이를 두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보이고요. 사실 프리랜서를 사용하는 스몰 비즈니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계약자와 같다고 생각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는 요구하는 계약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약하는 근로자, 프리랜서나 독립계약자가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합법적인 프리랜서 또는 독립계약자인지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흔히 프리랜서는 통역사, 부동산 감정사, 그래픽 디자이너, 아티스트 등을 이제 프리랜서라고 저희는 통상적으로 부르고요. 독립계약자는 사실 직업상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세일스 퍼슨이라든지 건설업자, 그리고 사실은 변호사나 회계사도 선임을 하면 독립계약자라고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클라이언트의 직원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직원처럼 통제를 하고 컨트롤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프리랜서나 독립계약자도 변호사와 다름없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통제를 할 수 없어야지만 합법적인 프리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 AB5 법이라든지 또는 다른 독립계약자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계약서를 만들어 서명한다면 결국은 직원을 프리랜서로 잘못 구분하는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노동법 위반이다라는 것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새로 발효되는 프리랜서 보호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에서는 LA시에만 해당이 되는데 모든 사업체에 다 해당되는 그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7월 1일 네. 날짜로 LA에 이미 발효가 됐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 캘리포니아 다른 시에 적용될 예. 것은 사실 한 1년 정도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프리랜서가 합법적인 프리랜서가 뭐 불법적인 프리랜서가 난 또 있는지 몰랐습니다만은 네. 합법적인 프리랜서가 되려면은 AB5 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AB5 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AB5는 ABC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는 근로자가 고용하는 사람의 통제, 또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시 말해서 일할 때 근로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B는 수행하는 작업이 고용하는 자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와는 다른 것이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근로자, 이 프리랜서가 통상적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자영업자, 자기만의 회사나 사업체가 있는 근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인데요. 이 자유롭다는 뜻은 시간적으로도 자유로워야 되고 일하는 방법이나 수단에서도 자유로워야 되고 결국은 독립적으로 주어진 업무만 완성하면 되는 게 합법적인 프리랜서와 독립계약자가 되겠습니다. 가장 만족시키기 어려운 점은 ABC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B가 되겠고요. 고용하는 고용기관의 통상적인 비즈니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만 합법적인 프리랜서와 독립계약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ABC 세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이 가운데 하나만 충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and가 들어갑니다. and가 들어간다는 뜻은 세 가지를 완벽하게 다 만족시켜야지만 프리랜서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합법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 AB5 법이라는 게 요새 새로 만들어진 법입니까? AB5는 다이나믹스라는 케이스를 통해서 한 2, 3년 전에 2-3년 이미 전에? 판례가 나온 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립계약자와 프리랜서들이 어떠한 이 계약 관계에서 어떤 페이를 받거나 일을 하는데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독립계약자들이 어떤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법이 패스가 되면은 프리랜서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법적인 혜택과 보호가 주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작가 조합이랑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 조합에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프리랜서인가요? 아니면은 독립계약자인가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나요? 작가나 사진작가나 아티스트, 뮤지션들은 사실 독립계약자로서 이미 어느 정도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직원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계약을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직책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품을 할 때 그 투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작자가 이걸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연기를 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완벽한 프리랜서는 아닐 듯 하고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완벽한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지만 네. 그 프리랜서가 만들어낸 제작해낸 작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프로덕트는 돈을 지불한 그리고 고용 채용을 한 네. 그러한 고용기관의 에셋으로 재산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계약서를 봤을 때 프리랜서로 일을 하지만 프리랜서가 만들어낸 모든 어떠한 작품들이나 결과적으로 프로덕트는 고용기관의 것이다 라는 계약이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프리랜서와 서면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 그 계약 내용에는 어떤 조항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까? 네, 일단 해당 고용기관으로부터 1년에 $600 이상을 지불할 경우에는 모두 다 서면으로, 라이팅으로 계약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1년에 $600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만 받아도 이거는 계약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 다 만들어야 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네. 그리고요. 네. 또 그 조항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이제 프리랜서 근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요. 아하.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항목과 해당 서비스의 가치 그리고 보상 방법 또한 역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고용기관이 지불해야 하는 날짜, 페이데이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날짜가 결정되는 방식이 계약서에 포함이 돼야 되겠고요. 고용기관은 계약서에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계약에 대한 전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계약에서 기한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불이 돼야 되겠습니다. 계약 지불에 대한 서면 기록과 입증하는 기타 기록은 최소 4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위반을 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랜서나 독립계약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해를 하나 들자면 프리랜서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기관에게 계약을 합시다, 계약을 하자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기관이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고 우리는 그냥 악수하고 계약을 하지 맙시다 라고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250 이상의 또 보상이 주어질 수가 있겠고요. 고용기관이 서비스에 대해서 적시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프리랜서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근로자는 계약에 따라서 미지급된 금액의 2배 이상의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악수하면서 일을 합시다라고 했을 경우에 $250 이상의 보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네, 서면 계약을 이제 이 법은 당연히 만들어서 예. 고용기관과 근로자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예. 프리랜서 근로자가 서면 계약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만들자고. 하지만 고용기관이 우리는 계약서가 필요가 없고 계약 없이 그냥 일을 합시다라고 거부한 경우 네. 계약서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프리랜서가 추가적으로 $250의 보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고용인에 대한 권리가 더 확대가 됐고 고용주는 오히려 더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고용주라기보다는 이제 계약자들의 체결이 되겠는데요. 네. 결국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랜서들이 그렇게 막 수십만 불의 어떤 지불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액수로 일을 할 때 이 고용기관에서 페이가 늦는다든지 아니면 페이를 지연하거나 안 준다든지 했을 때 사실 프리랜서들이 아주 쉽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러한 법을 통해서 조금 더 프리랜서나 독립계약자에게 어떠한 프로텍션을 주는 그러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고용인에 대한 권리가 계속 확장되고 좋아지는 것 쪽으로만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캘리포니아가 특별히 그런 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네. 간혹 1년에 한두 번씩 아니면 몇 년 만에 한두 번씩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례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요. 앞서 네. 그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도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름 적고 이메일 주소 적고 뭐 페이 방법, 페이 데이 이런 거 적는 거는 충분히 이제 알겠는데 그 제공되는 서비스 항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항목에 네. 들어가야 되고. 서비스 항목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직원으로 보자면 job description이 되겠죠. 예.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책임과 duties and responsibility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이러마이즈를 함으로써 서로의 이해관계가 조금 더 명백해지고 확실해서 어떠한 애매모호한 부분을 없애겠다는 그러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서비스의 항목을 반드시 하나하나 넣는 게 근로자와 또 고용기관에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나하나 다 적어내려면은. 네, 적어서 일단은 계약서를 만드시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고용주들이 들으시면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들을 때마다 그저 나한테 불리한 얘기만 하시니 이건 뭐 어떻겠습니까? 이런 불평불만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네. 알므로써 예방을 그렇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얘기를 미리 인포메이션을 네.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듣는 사람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야, 아, 이러다가 이게 무슨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네, 카톡으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수영장 청소, 수리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게 완벽한 프리랜서인가요? 여쭤보셨네요. 네, 프리랜서와 이 슈퍼맨들은 이제 어떠한 자기 나름의 시간과 근로자와 이 기구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수영장 청소하는 홈오너의 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영장을 청소하거나 고치러 왔을 때는 네네. 어떠한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죠. 와서 완성만 하고 가기 때문에 사실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로 간주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